이별,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분석해 연애라는 불안정한 변수를 분석한 연애 실험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 자리에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연애를 쉬고 계시거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제 강연이 연애 중이신 분들, 연애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이요. 연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이요. 외모요.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외모요. 아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다. 털이 가장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외모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너무 좋죠.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첫 번째 실험, 첫 번째 연애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그때는 곧 2019년 가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축제를 했어요. 저는 그 축제에서 한 남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네, 외모가 너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저는 그 남학생한테 다가가서 번호를 물어봅니다. 번호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바로 그 다음날 남학생의 반 앞으로 찾아갑니다. 음료수 한 캔과 축제 한 장만 들고 말이에요. 저희는 남녀 분반고등학교였는데 저는 그 남자 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음료수와 쪽지만 들고 용기 있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여기 땡땡땡 있어? 그러니 한 친구가 그 남학생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와 쪽지를 전해준 다음에 바로 저희 교실로 도망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음료 좋아하는지 물어봐. 내가 좋아하는 음료 샀어. 다음에 너가 무슨 음료 좋아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의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제가 교실 문 밖을 나서려는데 바로 그 남학생이 저희 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바로 그 음료수와 쪽지, 새콤달콤까지 들고 말이에요. 그 남학생은 쪽지에 무슨 말을 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바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좀 더 고맙다고 못해서 미안. 코코빵 좋아한다고 적어서 나도 샀어. 그리고 나는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으니까 뭘 줘도 다 좋아. 너가 주는 거면 더 좋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직접 찾아가려고 해도 용기가 닿지 않나.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 다음엔 내가 먼저 가려고 노력해볼게. 네,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과 저는 간식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결국에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학생과 사귀기 위해서 사용했던 음료수와 쪽지 전략,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면 음료수와 쪽지 딱 이거는 충분합니다. 제 이상형의 남학생을 만났더라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받았다고 해도 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내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너의 비는 beautiful이 아니라 brave, 용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외모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외모 덕분이 아니라 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민자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연락하면 너무 티나지 않나? 나만 선물을 주면 너무 티나지 않나?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닌자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를 좋아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야 하죠.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를 좋아하나? 나를 왜 좋아하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땠더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의문과 생각들이 쌓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이 쌓일수록 호감도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울 때 음료수 한 잔, 밥 먹고 나서 이클립스 하나, 수업 시작 전에 초콜릿 한 조각, 이거 받으신다면 여러분 거절하시나요? 아니요. 네, 저 같아도 그냥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애의 시작은 작고 귀엽게, 사소하게입니다. 네, 저의 첫연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와 그 남학생은 얼마나 사귀었을 것 같나요? 1년이요. 지금도 사귀고 있어요. 네, 저와 그 남학생의 사귄 기간은 놀랍게도 저는 정말 좋아했는데 너무 빨리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연의 아픔을 겪으며 깊게 느끼거든요. 나는 잘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 연애는 왜 실패했지? 이렇게 저는 영상들도 정말 많이 보고 책도 읽고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며 제 연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마음은 컸지만 그 마음을 너무 제 방식대로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제 감정에 휩싸여 상대는 보지 못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해주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만 하고 싶은 연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했으니 연애가 금방 끝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해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의 방식을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계속 준다면 서로한테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력적인 개인과 용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화, 즉 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모, 돈, 학벌 이런 것들은 연애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선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대화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이 100명 모이면 대화법은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막 떨리고 흥선수선하고 말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필승 대화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못된 대화를 있습니다. 남자의 소개팅 있습니다. 소개팅 가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보통 취미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취미를 물어봅니다.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저는 취미 그림인데 이러고 이 대화는 여기서 종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대화 예시 하나 더 볼까요? 주말엔 뭐 하시나요? 저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저는 친구 만나는데 이 대화도 여기서 종료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대화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질문을 해요. 공감해줘요. 첫 번째 레슨,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반응해주세요. 이거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나는 당신의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듣기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긴 한가? 잘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두 번째 레슨, 질문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건 왜 좋아해? 그래서 지금 어때? 이런 질문들은 호기심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은 상대방이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레슨, 내 이야기는 마지막에입니다. 사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필하고 싶죠. 그래서 나의 위대한 업적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지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여자분이 요즘 학교 생활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도 힘들어, 내가 뭘 했냐면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이 왜 말씀을 꺼냈을까요? 힘드니까 그 힘든 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대화의 초점이 상대에게 가게 되면 원했던 이야기를 못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먼저 물어봐 줍니다.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 이러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해줄 거예요. 아까 배운 레슨을 이용해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주며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다 들은 후에 나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훨씬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네, 오늘 배운 레슨 3가지 정리해볼까요? 레슨 첫 번째, 경청입니다. 레슨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슨 세 번째,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두 남녀의 소개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취미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하면은 이제 저희 두 번째 레슨 적용해서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경청을 하고 대화를 마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주말엔 뭐 하고 쉬나요? 라고 하면은 저 그냥 집에서 쉬어요 라고 하면 사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두 번째 레슨 적응해서 그럼 집에서 뭐 하고 쉬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또 저 그냥 릴스 보는데요? 이러면 또 진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자주 보는 영상 있어요?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연애를 하며 실패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짝사랑에도 많이 실패하고 첫 연애도 금방 끝나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결국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관계는 끝나도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애할 때 실패도 괜찮다. 다만 같은 이유로 다시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더 좋은 사랑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성장을 지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였습니다.